안녕하세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멜레트릭스의 줌 65 세 번째 버전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박싱 해볼게요. 뭔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네요. 하나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를 내 맘대로 커스텀할 수 있는 모듈들이 들어있는데요. 텔레스코프 모듈, 키 모듈, 배지 모듈, 다츠 모듈. 모듈은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금색 나사, 오링 마운트 할 때 쓰는 거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자석 같은데요. 자석 모듈로 보입니다. 나사랑 스프링도 들어있고요. 스프링 마운트, 육각 렌치와 나사, 그리고 요거는 실리카겔 마운트, 얘는 리프 스프링 마운트입니다. 야, 진짜 커스텀할 수 있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자, 그리고 키보드 하우징이 들어있어요. 열어보고요. 여기 안에 있는 것들도 꺼내서 빠르게 소개 슈리릭 해드릴게요. 진짜 되게 많이 들어있네요. 뭔가 가방에 있는 내용물들을 전부 다 꺼냈고요. 이 지퍼는 이렇게 안에 쫙 달라붙어서 지퍼식으로 돼 있으면은 좋을 텐데 말이에요. 이러면은 구성품들 이렇게 우르르 쏟아지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싹 뚝 잘라서 이렇게 꺼내주면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띠용띠용. 이거는 키보드를 무선으로 연결할 때 쓸 수 있는 배터리가 2개 들어있고요. 키보드 바닥면에 붙여주는 검은색이랑 하얀색 범폰 스티커가 들어있었고요. 키보드 조립할 때 쓰라고 스테빌라이저 세트 들어있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니까 스테빌라이저가 클립형이네요. 클립처럼 이렇게 끼울 수 있게 스테빌라이저 부품 들어있고요. 그리고 여기 스테빌라이저 요 뒤에 안쪽 보시면 검은색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이중사출 구조의 스테빌라이저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황색 부분은 좀 딱딱한 거고, 여기 철심과 가까이 붙어있는 요 검은색은 약간 좀 부드러운 재질로 돼 있어가지고 이 철심이 왔다 갔다 할 때 철심 소리가 나는 거를 방지해주는 그런 이중사출 구조의 스테빌라이저입니다. PC 재질, 폴리카보네이트 재질로 되어 있는 보강판이고요. 미들 플레이트라고도 하죠. 굉장히 유연하고 말랑말랑합니다. 얍! 나와라. 줌 시리즈에서 보강판에 끼워지던 말랑말랑한 쫄대 그 부품이 지금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는 이 멜레트릭스 줌 시리즈에서 항상 볼 수 있었던 기보강 흡음재와 기판과 스위치 사이에 들어가는 흡음재, 그리고 쇼트 방지 흡음재가 들어있습니다. 얘는 기판이고요. 뜯어서 조심히 꺼내줍니다. 기판과 함께 들어있는 이거는 2.4G 무선 연결 커넥터고요. 키보드 기판입니다. 스위치를 뺐다 꼈다 할 수 있는 핫스왑 기판이고요. 여기 친절하게 QWER 적혀있죠. 그렇게 편하게 지금 또 볼 수가 있고 굉장히 친절한 기판이고요. 이렇게 LED가 하나씩 박혀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재단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낭창낭창한 열마다 이렇게 움직여줄 수가 있습니다. 살짝살짝. 좋습니다. 자, 다음은 키보드 본체입니다. 키보드 하우징이죠. 줌 65 꺼내봅니다. 이렇게 전부 비닐에 둘러싸여 있고요. 비닐을 걷어주면, 야, 여기 뒤에는 금색이네요. 이야, 반딱반딱합니다 이거 진짜. 와우, 골드 블랙 컨셉 좀 멋진데요 이거? 여기 가운데 이 동그란 거는 멜레트릭스 줌 로고가, 이 만안경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바로 여기다가 범폰을 붙이려고요. 이 제품에는 아무리 봐도 검은색이 딱일 것 같습니다. 이 검은색 범폰 붙여줄게요. 여기다가 삼각형에 맞춰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붙여놨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액정이 이게 달려있고요. LCD가 달려있고, 이게 볼 캐치 방식으로 결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따볼게요. 으차. 자, 이렇게 그냥 나사 없이 그냥 이렇게 뽑아주면 됩니다. 여기 하판 쪽을 보면은 지금 요 커넥터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 요게 자석으로 결합이 되는 겁니다. 요거는 기판에다가 달아가지고 이렇게 톡 하고 결합을 해주면은 바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케이블을 여기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빠졌는데, 무게감이 좀 있어요. 무게감이 좀 있는데요. 여기에 자석으로 결합이 되는 거네요. 제 손때 묻은 거 봐요. 지금 제가 핸드크림도 발라가지고 그렇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은 2.4G 무선 USB 리시버를 여기다가 보관하는 거네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촥 하고 맞춰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쓰는 거였네요. 이렇게 미러 코팅된 거는 이런 식으로 잘 닦아가지고 손으로 잡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요새 드는 생각은 이거 이렇게 자꾸 손때가 묻으니까 그냥 아노다이징 있잖아요. 이게 아노다이징이거든요. 그냥 이런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런 거는 그냥 뭐 손때 묻어도 이렇게 쓱 하고 닦아주면 되는 거니까 그냥 제 취향입니다. 그거에 아까 이 만안경 부분 있잖아요. 여기서 USB 2.4G 무선 연결 커넥터를 다시 꺼내려면은 여기 부분 이렇게 눌러주면, 살짝 눌러주면은 이렇게 아래가 들려요. 눌러주면은 들리고요. 그 상태에서 이렇게 꺼내주면 됩니다. 여기 이렇게 누를 수 있게 홈 같은 게 파여져 있어요. 근데 꼭 그게 아니더라도 그냥 이게 손톱으로 이렇게 살짝 들리기도 합니다. 자석은 조금 더 강한 게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살짝 그렇게 자석이 강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은 이 스테빌라이저를 기본적으로 막 윤활을 해주고 그래야 되는데, 원래 이런 커스텀 키보드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런 거 다 작업을 하실 줄 아실 거예요. 근데 이번에는요, 제가 그냥 요거를 윤활 작업을 거치지 않고 이대로 한번 그대로 써볼게요. 과연 어떤지 그냥 이대로 순정 상태로 그냥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중사출 구조라 가지고 소음이 잡혀가지고 괜찮을 수 있거든요. 뭐 수평 작업도 안 하고, 철심 수평 작업도 안 하고, 윤활 작업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한번 빌드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테빌라이저를 끼기 전에 이 스위치 패드를 먼저 이렇게 올려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신 다음에 여기 위에다가 스테빌라이저를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건 이렇게 스테빌라이저 장착하기 전에 이렇게 잘 맞춰주셔야 돼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긴 스페이스바가 들어가는 건데, 줌 시리즈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짧은 스테빌을 2개를 놓을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짧은 스페이스바 있잖아요. 그런 키캡들을 꽂아가지고 사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뭐 좋아하시는 분들은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써봤는데 그렇게 제 취향은 아닙니다. 스테빌라이저 구멍은 이렇게 큰 구멍이 있고 작은 구멍이 있는데, 이 스테빌라이저 걸쇠 부분 있잖아요. 여기 앞에 부분, 이 걸쇠를 여기 앞에다가 큰 구멍에다가 이렇게 넣어줍니다. 여기도 이렇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잘 넣어서 이렇게 결합을 해주세요. 여기 뒤에가 클립형이기 때문에 살짝 힘을 줘가지고 넣어줘야 됩니다. 이거를 여기도 이런 식으로 잘 넣어주고요. 요거를 뒤집은 다음에 이제 요 클립들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요 갈색이요. 얘랑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잖아요. 여기다가 얘네들을 껴주는 겁니다. 하나 먼저 똑 따볼게요. 이거를 하나를 꽈배기 틀어가지고 딱 떼버리고, 아까 전에 여기 클립 부분에다가 얘를 여기 보이죠? 얘를 지금 이렇게 꽂아줘야 돼요. 이렇게 요 부분이에요. 요거 잘 보이시죠? 얘를 이렇게 꽂아서 이렇게 체결을 해주면 됩니다. 갈색이랑 검은색이라서 잘 안 보이지만 이놈입니다. 이놈. 요런 식으로 여기도 똑같이 꽂아서 만들어주세요. 작업하다 보면 손이 좀 아프기도 하고, 요게 왔다리 갔다리 거리는데 잘 이렇게 잡아주시고 하면 됩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데다 테이프를 이렇게 살짝 발라준 다음에 하는 것도 팁이고요. 얘를 꽂을 때 조금 힘이 필요하거든요. 그때 뭐 요런 거를 갖다 댄 다음에 이렇게 꾹 눌러준다던가 해가지고 손가락 부상을 예방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검은색 그 꼬다리를 끼기가 좀 불편하거든요. 그럴 땐 이런 일자 드라이버를 이용해가지고 얘를 이렇게 끼운 다음에 이거를 살짝 이렇게 벌려주신 다음에 그 꼬다리를 끼워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모든 곳에 꼬다리, 요 검은색 꼬다리 다 끼워가지고 스테빌라이저 완성했습니다. 요거 살짝 우는데 뭐 요 정도는 괜찮아요. 이제 여기다가 기판과 보강판 사이에 들어가는 이 흡음재를 넣어주고요. 자, 이제 여기 위에다가 이 PC 보강판, 폴리카보네이트 보강판을 이렇게 올려준 다음에요. 그 다음에는 이 스위치를 여기다가 결합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쑥 넣어주세요. 이 보강판 보시면은 이렇게 다 잘려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보강판에 먼저 다 껴주시던가, 아니면은 이렇게 도구를 사용해서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해서 껴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강판에 이렇게 플렉스 컷이 있는 것들은 스위치 끼우기가 좀 힘들어요. 그리고 이 스위치는요, 레오보그사의 세이아 스타축입니다. 펀키스 네이버 스토어에서 판매하고 있는 리니어 스위치예요. 요런 끝부분 같은 데를 이렇게 끼웠다고 치면요, 방금 설명드린 개념이랑 비슷합니다. 이렇게 보강판이 완전히 스위치와 결합이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이럴 때는 가볍게 살짝 보강판을 잡고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체결이 된 게 눈에 보이죠. 이제 확실하게 체결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보강판에 스위치 결합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뒤집어 가지고 이 쇼트 방지 폼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청색 필름이 아니라 투명 필름을 제거해 주세요. 이렇게 쭉 제거를 해줍니다. 천천히. 그 다음에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붙여주시면 됩니다. 이 필름을 떼지 않은 상태 그대로 여기다가 이렇게 올려주시면 됩니다. 잘 맞춰주셔야 돼요. 모양에 맞게 이렇게 잘 올려주시고요. 살짝 눌러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 청색 테이프를 쓱 떼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쉽게 작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주 나이스. 자,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었죠. 이제는 키보드에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를 놔주고요. 상판을 이렇게 뜯어주시고요. 요놈 있잖아요. 자석으로 결합할 수 있는 요놈이요. 얘를 떼어내 주시고 이쪽을 이렇게 살짝 열어줘 가지고요. 이게 연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파란색이 이렇게 들어가게 넣어주고 이거를 이렇게 닫아주세요.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달랑달랑 거리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결합을 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와우. 뿅. 이거 근데 이거 얹히고 이대로 써도 되는 것 같은데요? 보니까 요거 액정 있잖아요. 액정에 지금 이렇게 요거는 먼저 연결을 해주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와, 진짜 예전에 줌 시리즈 보면은 요거를 연결한 다음에 요거 연결하고 막 이러는 게 진짜 빡셌는데 이쪽이 이렇게 자석으로 되니까 어쨌든 조금 편해졌습니다. 얘도 자석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줌에 상판을 뒤집어 가지고요. 여기 부분을 기판이랑 결합을 해볼게요. 이 기판을 뒤집어 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주고요. 이렇게 적당히 자리를 잡은 상태에서 얘를 살짝 들어 올려주고 그 다음에 파란색 납작 케이블을 여기에다가 슈슈 끼워주시고 덮어주세요. 됐죠? 그러면 당겨봐도 잘 잡혀있고요. 이거 지금 뭐 다른 마운트 같은 거 결합 안 했는데 이대로 그냥 쓸 수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야, 이게 자석이라 편합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덮어주고 지금은 뭐 다른 결합 방식 같은 거 안 꼈는데 이렇게도 사용이 되는 건가요? 자, 여기다 USB를 연결하면은 와우! 불 들어옵니다. 멜레트릭스 로고 반짝반짝하네요. 빠르게 키캡 한번 껴볼까요? 키캡은 우체 스튜디오, 우큐 스튜디오 아니면 우체 스튜디오입니다. 뭐 본토 발음은 우체 스튜디오니까 어쨌든 우체 스튜디오의 보우 키캡 요거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그냥 이렇게 뽑으면 되네요. 이렇게 PBT 재질이라는 거죠. 이건 하얀색 키캡이네요. 기본 베이스는 흰색이고 포인트로 검은색이 들어간 키캡입니다. 근데 이거 하얀색 키캡보다는 검은색으로 껴볼게요. 우체 스튜디오의 WOB 키캡 꺼내봅니다. 짠. 자, 검은색 베이스에 포인트로 하얀색 키캡이 들어간 요걸로 저는 한번 껴볼게요. 요 검은색 하우징이니까 올 검으로 완전히 검은색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 회사 키캡은 여기서 이렇게 뚜껑을 들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살짝 들어서 꺼내줄 수 있고요. 자, 키캡 끼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헷갈리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65% 배열은 ESC 다음에 1번 키가 오는 겁니다. 초보 키붕이 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가 ESC 다음에 F1 키를 이렇게 끼우는데 친구가 그렇게 한다면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만 하고 눌려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키캡을 끼웠습니다. 이렇게 올블랙 컨셉 굉장히 멋있는 것 같아요. 유선으로 쓰지 말고 무선으로 사용을 해보려고 지금 일단은 다시 분해를 했고요. 여기다가 배터리 팩을 놓고 다시 재조립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팩을 넣기 전에는 여기 있는 4개의 나사를 풀어가지고 이 배터리 케이블을 여기다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배터리 케이블이란 이거를 말하는 겁니다. 나사를 천천히 풀어주세요. 나사 끝에가 야마가 나지 않게 조심조심히. 전자 드라이버를 쓸 때는 살짝 수동으로 풀어준 다음에 자동으로 이렇게 빼주시는 게 나사가 망가지지 않고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줬으면은 얘를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여기 이렇게 연결하는 꼬다리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기다가 연결을 해줍니다. 이렇게 다시 끼울 거니까 그거 염두에 두고요. 이게 케이블이 이렇게 되면은 깔끔하게 연결되겠네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집어서 연결해주면은 깔끔하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얘를 살짝 들어보면은 여기 안쪽에 이렇게 홈이 파여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살짝 홈이 파져 있잖아요.
이쪽으로 케이블이 지나갈 수 있게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야, 저는 이런 식으로 꼈습니다. 이렇게 껴가지고 선 정리를 조금 해줘야 되는데요. 얘네들을 이 안쪽으로 숨겨주고, 예, 이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비슷하게 이렇게 선을 숨겨주고요. 자, 대략적으로 이렇게 숨겨줬습니다. 원래는 여기 덮는 게 있을 텐데 일단은 저는 못 받았어요, 이거를. 원래 줌 시리즈는 여기 배터리 커버를 올리고 여기다 이렇게 덮는 덮개 같은 게 있는데, 예, 이번에 뭐 저한테 보내주시는 담당자께서 챙기지를 못했나 봅니다. 예, 뭐 그럴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연결이 됐으니까 여기 부분 나사를 처음처럼 다시 조여줍니다. 자, 이렇게 원래대로 조여놨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배터리가 연결이 됐으니까 무선으로 연결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상판 올려볼까요? 뭐라도 이렇게 붙여주면 좋을 것 같네요, 이거. 저는 그냥 마스킹 테이프로 간단하게 붙여주겠습니다. 쫙 이렇게 상남자 스타일로 빌드 맞춰줍니다. 됐죠? 자, 지금 상태는 뭐 별다른 부품 같은 걸 끼지 않고 그냥 빌드를 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타건 먼저 해볼게요. 윤활 튜닝을 거치지 않은 스테빌라이저 조립을 했잖아요. 그거 한번 먼저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예, 아무것도 지금 만지지 않은 그 순정 내추럴 스테빌을 그대로 사용을 했는데요. 2U짜리 짧은 스테빌은 살짝 조금 먹먹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런 윤활 작업을 하지 않았는데 말이에요. 예. 요런 스테빌라이저 같은 경우는 진짜 구리스 타입의 퍼마텍스 윤활제는 사용하면 안 될 것 같고, 만약에 사용을 하더라도 무조건 205, 204 그런 윤활제를 써줘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제가 쳐봤을 때는 철심 수평을 잡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괜찮거든요. 난 스테빌 잘 못 잡아, 나는 스테빌 이런 거 잘 못해 하시는 분들도 그냥 저처럼 빌드해서, 예, 뭐 레고 조립하듯이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상당히 뭐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괜찮아요. 예. 그래서 이대로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빌드한 거 한번 타건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이런 여러가지 결합 방식 부품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끼운 거잖아요. 뭔가 그냥 좀 깔끔한 느낌이었어요. 딱 깔끔한 느낌. 그리고 이 스위치 자체는 그냥 무난하고 편안하고, 예, 기압이 강하지 않고 좀 이렇게 막 크게 튀지 않고 조각조각거리는, 소각소각거린다고 해야 될까? 약간 소리가 크지 않아요. 소리가 좀 작은 느낌으로 타건음이 느껴졌었습니다. 지금 그냥 뭐 깔끔하고 편안한 느낌으로 지금 타건을 했습니다. 이제는 다른 결합 방식 한번 해볼게요. 어떤 게 가장 좋을 것인가? 먼저 이 자석 결합 방식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석 결합 방식 지금 써볼 건데요. 자석 결합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자석의 반대 극으로 하면 이렇게 공중으로 뜨잖아요. 자석 공중 부양 방식을 쓸 거예요. 이렇게 처음에 자석 부품이 많아요. 요거를 하나 떼가지고요, 여기다 이 금색 나사를 이런 식으로 얹혀줍니다. 그럼 이렇게 쫙 달라붙거든요. 그러면 요걸 가지고 여기 합판 있잖아요. 합판에 여기다가 이렇게 놓고 이렇게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기판 있잖아요. 기판에 여기 부분에다가 똑같이 자석 보면은 이렇게 민자가 있고 이렇게 안쪽으로 파인 거 있어요. 파인 부분에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쏙 넣어서 뒤집은 다음에 요거 조그마한 거 같이 들어있거든요. 이거 좀 끼기 어렵네요. 결합을 할 때 촬영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어쨌든 간에 방금 설명드린 이 검은 나사랑 자석, 요거를 여기 투명 와샤 보이죠? 요런 식으로 투명 와샤를 아래 두고 결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시면요, 자석을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결합을 했고요. 합판에도 자석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다가 얘를 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얹혀주세요. 그러면요, 이 자석이 밀어내는 힘 있잖아요. 밀어내는 힘으로 이렇게 공중에 떠 있는 겁니다. 여기 아래 자석 보이시죠? 얘가 얘를 밀어내고 있어요. 이게 자석에 힘이 없다면은, 그냥 중력의 영향만 받는다면은 원래 이렇게 붙겠죠. 근데 이렇게 저절로 떠집니다. 와우, 이런 방식으로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띠용띠용 튀어오르죠. 띠용띠용
뿌잉 뿌잉 띠용 띠용. 예, 과연 요거 타건감 어떻게 될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생. 예, 지금 이 마그네틱 레베케이션 마운팅 자기 공중부양 설치. 예. 지금 이 자기 공중부양 마운트를 했는데요. 이거 지금 한번 봐보세요. 이거 지금 이렇게 푹신푹신합니다. 보이시죠 이게? 둥두둥둥두둥둥둥둥. 실제로 이렇게 타건을 할 때는 엄청 큰 이질감은 없는데 뭔가 이게 하우징이 웅웅하고 울리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좀 재밌는 느낌인데 아슬아슬한 느낌? 느낌 자체는 굉장히 좋습니다. 요런 거는 또 제가 처음 쳐보네요. 사실은 이 마운팅이 제일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정말 이게 그냥 푹신푹신 들어가요. 이렇게. 뭔가 하우징 통 자체가 울리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요. 공중에 떠 있으면서 나오는 그 아슬아슬함? 그러니까 그런 게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막 약간 요런 끝부분 누르면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고, 이렇게 문자열을 이렇게 타건할 때는 또 그렇게 큰 이질감은 없어요. 이 잔 진동이 많으니까 당연히 단단한 느낌은 아니고 재밌다 이런 느낌이 납니다. 플라스틱 보강판이잖아요. PC 보강판. PC 보강판이 아니라 좀 단단한 보강판일 때는 어떨까 궁금증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지금은 저는 없어가지고요. 뭐 그걸 테스트할 수는 없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궁금했던 그 궁금증은 풀렸습니다. 이렇게 엄청 낭창낭창할 때 막 크게 막 적응이 어렵거나 그러지는 또 않았고, 뭐 그랬습니다. 줌 65 V3 세 번째 버전 그룹바이가 지금은 시작돼가지고 이제 판매가 진행 중이거든요. 저는 일단 제일 궁금한 요 자가부상 마그네틱 자석 자가부상 방식, 요게 일단은 제일 궁금해서 먼저 한번 선보여봤고요. 새 영상에서 다른 결합 방식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키보드 빌드 스트리머 승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